자, 일단 완전 지구과학 페이지 10페이지 판구조론의 뭐 정립 과정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뭐 판구조론이라는 뭐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판구조론의 요런 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단 발전해 왔는지, 그지? 그러니까 판구조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지구의 껍데기 있잖아, 그지? 지구의 이 표면이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이동하면서 뭐 지진, 화산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이론이 뭡니까? 판구조론이야, 그지?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핵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요 순서야. 대륙이동설 첫 번째, 맨투레 대류설, 해저 확장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이론들의 어떤 특징들이나, 그치, 내용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제일 먼저 이제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 하면 베게너 이게 떠올라야 되지, 그치? 그래서 과거의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어, 그지? 이런 뭉쳐 있는 초원시 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배웠을 겁니다. 판게아. 그런데 얘가 이제 분리되는 요 시점 있잖아, 그지? 약 얼마야? 2억 년, 그지? 2억 년. 그래서 2억 년. 그러니까 요 이제 연대들이 나와, 그지? 몇억 년. 그러면 우선 요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할 때 숫자가 5.4, 2.5, 0.6이라는 요 숫자를 좀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얘기할 때 보통 5억 4천만 년 전 이전의 요 시대를 이제 선캄 브리아데라고 얘기를 하고, 그지?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통합강에서.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이렇게 지질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자, 일단은 우리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생성됐고, 그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썼냐면, 자, 요 2억 년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지? 2억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 위치쯤에 속하잖아, 그지? 여기에 한 2억 년이라는 요런 시기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판게아가 분리된 거는 이제 중생대 초구나,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느 시기야? 고생대 말, 그지? 그런데 이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는 중생대 초에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누가?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게너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륙이동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베게너가 지정한 대륙이동설의 이제 증거 있잖아, 그지? 베게너의 대륙이동 증거. 요거 네 가지를 외워야 돼, 그지? 자, 우선 단어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 위주로. 해안선.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어떻다? 유사하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지금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죠, 그지? 동안하고 아프리카의 요 서안의 해안선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 대륙들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붙어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붙어 있었지만 얘들이 무슨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산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지? 멀어지는 거는 발산.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 첫 번째는 해안선 일치야, 그지? 남아메리카의 동안이야, 그지? 아프리카의 서다, 알겠지, 그지? 이런 것도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남아메리카의 서해안과 아프리카의 동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한다 이러면 틀린 거지, 그지? 진짜 얍삽하게 많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화석 분포의 연속성, 그지? 화석이 어떻다?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도 이렇게 일치한다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그지? 그렇다고 육상 생물이, 그치? 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돼?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육지였다는 얘기지, 과거에, 그지? 그러면 요렇게 여기는 이제 글로스프테니스라는 식물 화석인데, 요놈이 이렇게 분포가 비슷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 땅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한 덩어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구조야, 그지? 땅의 구조. 지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대륙들이 어떻게 돼? 지질 구조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북아메리카에 있는 자, 요 산맥들, 그지? 자, 에팔레치아 산맥과 아프리카의 아틀란타 산맥,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에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이 과거에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지? 붙어 있던 놈들이 요 놈도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발산이 됐다는 얘기야, 그지? 발산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 단어를 외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빙하야, 그지? 빙하. 그래서 빙하의 흔적을 보면, 자, 얘들의 화살표 방향이야, 그지? 빙하의 이동 방향. 고생대 말에 쌓인 빙하 퇴적물이 저위도에 위치한 대륙에서도 발견된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얘기잖아, 그지? 빙하가 쭉 이동을 하면 그 이동 방향이 자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대륙들에서도 어떻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뭐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판 구조론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베게너고, 그지? 걔가 주장했던 내용, 야, 이런 것 때문에 대륙이 이동했다, 그지? 증거를 낸 거지. 해안선, 화석, 지질구조, 빙하 현상. 그런데 이 주장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어, 안 받아들여졌어? 안 받아들여졌어, 그지? 과학은 항상 그 원인을 설명해야 돼.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지?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지. 베게너 대륙이동설의 한계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지? 그래서 발표 당시 다 대다수 과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못했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대륙이동의 원동력,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 뭐냐면 멘틀의 대류라는 게 있어, 그지? 자, 이 대류가 일어나는 이 근원의 힘을, 그치? 설명하지 못한 게 이 베게너의 가장 큰 오류야, 그지? 한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1번 대륙이동설. 요 순서를 외워야 돼. 베게너, 알겠죠? 이거 막 섞어놓고 순서 배워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 한 문제씩 내더라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멘틀의 대류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멘틀의 대류설. 자, 일단은 대류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용기가 있고 이 용기에다가 뭐 어떤 액체가 있고, 그지? 이 특정 부위를 어떻게 했다? 가열을 하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부분은 자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고, 가다가 식으면 다시 하강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무슨 현상이야? 대류 현상이야, 그지? 대류 현상은 어떤 두 지점들의 무슨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지? 그럼 우리가 멘틀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껍데기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각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랫부분을
멘틀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랫부분을 이제 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멘틀 자체가 유동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고체야, 그지? 그럼 이 멘틀의 어떤 특정 부위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야, 그 열원 있잖아, 그지? 뜨거운 열원은 누가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원소는 핵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붕괴가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외핵이 어떤 상태야? 외핵, 그치? 이 핵 중에서도 요 외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야, 그치? 뜨겁지, 그치? 그래서 지구 중심부로 올라오는 열, 이놈들이 결국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열원이야, 그치? 그래서 이놈들이 무슨 차이를 만듭니까? 상하부의 온도 차이를 만들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서 어디야? 이 멘틀 위에 있는 이 대류를 따라서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설, 그지? 멘틀의 대류설. 어떤 학자가 주장했냐면 홈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어가 설명하지 못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한 사람, 홈스, 멘틀의 대류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요. 자, 멘틀 대류의 이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상승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상승만 하진 않지, 그지? 하강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멘틀 대류의 요 상승부에서는 대륙이 갈라져 양쪽으로 이동하고, 대륙이 갈라져서 어떻게 이동합니까? 양쪽으로 이동하고, 대륙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고, 그치? 이때는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고, 왜? 땅과 땅이 벌어지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또 물이 차일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해양.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이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요 상승부는 특징을 보면, 자, 요 상승부의 요 경계를 중심으로 이 양쪽으로 멀어지잖아, 그지? 멀어지지. 양쪽으로 요 경계로 양쪽으로 멀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배울 겁니다. 발산형 경계. 반대로 하강하는 요 놈을 중심으로 자, 두 대륙이 모이잖아, 그지? 요거는 이제 무슨 경계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는 자,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 그지? 횡압력이 작용하여 산맥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 횡압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횡압력은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요 힘,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횡압력이라는 거는 요 판의 경계를 통해서 자, 양쪽으로 이렇게, 그치? 모이는 이런 힘이 횡압력이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도 압력을 표시하면 이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그치?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판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력과 횡압력, 뒤에 가면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 횡압력은 양쪽으로 미는 힘,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또 이제 멘틀 대류의 한계 부분이 또 있잖아, 그치?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측 장비가 부실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관측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한계야, 그치? 멘틀 대류의 이제 한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관측, 그치, 기기가 발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저 지형 탐사에 대한 내용이야. 해저 지형 탐사. 자,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닷속의 땅도, 그죠? 바닷속의 땅도, 갈색이 있나? 바닷속의 땅도 뭐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이런 식의 어떤 해저 지형들이 바다에 이렇게 쫙 있어, 그지? 육지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자, 이 아이의 뭐를 측정해야 돼? 수심을 측정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배에서, 그지? 옛날에는 무거운 추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쭉 내려갈 때까지 쫙 했어,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쪽에 이제 해류들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막 이 줄이 막 휘어지면서 정확한 깊이가 측정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요놈을 이용합니다. 뭘 이용합니까? 여기에서 초음파라는 걸 이용해, 그지? 초음파. 자, 음파기 때문에 얘는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 그지? 그래서 띠디디디디디디디 쏘면 갔다가 다시 반사되어서 다시 이렇게 뜨드드득 돌아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음파니까 소리야, 그지? 소리. 근데 문제는 자, 이놈을 통해서 우리가 수심이라는 걸 측정해야 되는데, 수심은 갔다가 오는 데의 거리가 아니고 어떤 거리입니까? 가는 데만 거리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야? 시간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이 시간을 측정했을 때 무슨 시간이야? 왕복 시간을 측정했잖아, 그지? 근데 편도를 하려면 요 시간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지. 무슨 식이야? 수심 D는 depth, 그지? 2분의 1 T를 먼저 해주는 거지, 그지? 왜?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는데 걸린 시간만 필요하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T 이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음파의 속력이야, 그지? 음파의 속력. 자, 그래서 음파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1500m/s야, 그지? 1초 동안에 한 1500m 정도 가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수심이 어떻다는 얘기야? 깊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아, 왕복 시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깊은 곳이구나. 그래서 측정한 수심을 통해 해저의 기복. 이 기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기복이라는 용어를 쉽게 이야기하면 높낮이가 되는 거지, 그치? 지표면도 어떻게 돼? 산이 있고 평지가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물 다 빼면 그냥 육지 모양하고 똑같아, 바다도. 단지 육지보다는 너무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치?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아래쪽부터 튀어나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음양측심법 요거 공식 꼭 외우세요. 2분의 1 T 곱하기 속력이다. 2분의 1 T 곱하기 속력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다의 어떤 지형들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그지? 지형들이 다 특징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지형에 따른 이름들이 있어, 그지? 이 이름들, 해저 지형의 이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해구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자,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깊은 골짜기야. 수심이 되게 깊어, 그지? 그러면 얘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쪽의 땅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 그래서 파고들면서 깊은 이런 골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km라고 돼 있지, 그지? 6km보다는 6,000m를 해주면 좋아,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음양측신법에서 D가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1500m/s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6,000이 되려면 이 시간이 얼마야? 4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4 곱하기 1500을 하면 6,000이잖아, 그지? 그럼 요 시간이 몇 초야? 8초가 돼야지 4 곱하기 1500이잖아. 맞습니까? 아, 그럼 우리가 요거 측정하는 요 시간에 일단 왕복 시간이 8초를 보면 돼. 8초보다 시간이 더 크잖아. 그럼 거기는 뭐다라고 파악을 하면 돼? 해구라고 보면 돼, 해구.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심을 측정하는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왕복 시간이 8초보다 더 길다? 그러면 거기는 해구야, 해구. 무조건. 자, 수심 6,000m 이상의 해저 지형이야. 그래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여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해산이 나옵니까? 평정해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평정해산은 해산 중 산 정상부가 파도에 침식하여 깎여 만들어지는 해산이야, 그지? 야, 이게 또 무슨 내용이냐면, 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어찌 돼서 요 해산이 이 위로 돌출이 됐어, 그지? 그러면 요 돌출된 부분이 이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기가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여버려, 그지? 깎여버리면 이 부분이 평평해지잖아, 그지?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또 아래로 가라앉아. 가라앉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럼 해수면은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지? 머리 부분이 평평한 요런 해산이다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평정 해산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시험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 오, 해령 엄청 중요하지. 해령, 해구, 요 두 개가 엄청 중요해. 해구는 요런 식으로 봐. 요 판의 경계를 봤을 때, 이거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요 판의 경계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고, 여기 해령은 바다 산맥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두 땅이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해령. 자, 그래서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 산맥으로요. 해저 산맥으로 중앙에 이렇게 V자 모양, 그지? 요런 부분이 갈라지면서 이런 V 모양이 다 생기잖아, 연속적으로, 그지? 그래서 자,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열곡, V자곡. 그 다음에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하지. 심해평원. 수심 3에서 6km의 평탄한 지형이야. 그래서 해산이나 평정해산이 분포하며 해저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심해평원이야. 그치? 평평한 땅, 심해평원. 자, 그 다음 대륙붕도 많이 들어봤지, 그치? 기준을 외워야 돼. 수심 200m 이하의 해저 지형이야. 그래서 거의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입니다. 선생님, 우리 바다로 들어가면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경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경사면을 보면 경사가 완만하다가 갑자기 툭 가팔라지잖아, 그지?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대륙 사면이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대륙붕에서 이어진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역인데, 자, 요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이제 경사면이 있는 부분 아니야, 그지? 뭐 지진이 우르륵 발생해,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토사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토사물들의 이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탁류라고 얘기해. 그치? 저탁류.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이런 틈들이 있잖아. 그치? 틈들이 이제 골짜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경사가 가팔라졌다가 경사가 다시 이렇게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어. 그치? 이게 대륙대야. 그치? 대륙대. 그럼 아까 위에서 쏟아진 자갈모래 지름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암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익숙한 용어들도 있고 뭐 처음 듣는 용어들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대강 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해구, 평정해산, 해령, 심해평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벌써 외울 게 짱짱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외워야지 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지? 기본적인 용어들 잘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A 해역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지? A 해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어느 지역입니까? A 해역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해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해구라는 게 있어. 해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발산이 되면서 이제 해령이라는 게 생겨. 그지? 또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그지? 여기도 이렇게 발산되면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생겨.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금 A 해역과 B 해역과 자 C 해역을 일단 측정을 했을 때, 그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음파의 왕복 시간을 봤을 때 기준 몇 초를 뭐라고 그랬어? 8초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수심이 6,000m 이상이야. 그럼 그 지점은 일단은 해구라는 얘기야, 해구.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보면 A 지점은 7.15, 7.99, 6.77, 6.41. 자, 숫자가, 자, 이 흐름을 보세요. 7.1에서 7.99 올라갔어. 그 다음에 내려갔어. 여기서 어떻게 돼? 아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팍 내려갔지, 그지? 팍 내려가서 점점 또 올라가지. 이런 형태야, 그지? A 같은 경우는, 그지? 그럼 딱 보면, 여기 숫자가 일단 어떻다? 여기가 제일 깊잖아, 그지? 근데 아까 숫자 8보다 크지? 아, 그러면 A쯤에는 뭔가 해구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 저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를 찍어놓은 그림이 이거야, 그지? 여기가 갑자기 깊잖아, 그지? 그러면 A 해역에는 일단은 뭐가 있겠구나? 해구가 있겠구나. 그 해구 이름이 뭐야? 마리아나 해구야. 선생님, 이거 위치별로 뭐 해구 이름 다 외워야 돼. 나중에 판하면서 여기에서 무슨 해구 이런 거 빠지지 말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또 볼까요? 여기는 약간 올라가고 약간 내려가고 좀 내려가고 약간 올라가고 그지? 좀 완만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동태평양 해역의 해저에 솟아 올라와 있는 그냥 해저 산맥이야. 해구는 보여 안 보여? 숫자 8보다 큰 숫자가 안 보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C 지점 같은 경우는 또 요 흐름을 잠깐 보면 4.8에서 후 6.87 여기서 내려갔어, 그지? 4에서 내려갔다가 6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여기는 확 올라갔네. 또 확 내려갔고, 그지? 내려갔고 다시 좀 올라갔고 확 올라갔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찍어놨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야. 이런 부분. 대서양 중심부의 해저에 솟아있는 해저 산맥.
대서양 중앙해령의 내용이다. 뭐 그래도 해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자, 음파의 시간이, 왕복 시간이 길수록 해저면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다가 되는 거지, 그지? 깊다. 그 다음에 수심 6,000m 이상이 급격히 깊어지는 골짜기에 해당하는 지형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얘기해. 해구. 그 다음에 태평양에는 해구와 해령이 분포하고 대서양에는 뭐가 분포합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게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과거의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판게아를 이루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로 베게너가 주장했다. 이거 무슨 설입니까? 대륙 이동설이야, 그지?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증거, 해안선, 화석. 그 다음에 무슨 구조 연속성이야?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빙하의 흔적. 한 개는 그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멘틀레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로 열대류가 일어난다는 학설로 홈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설입니까? 멘틀의 대류설이 되겠지, 그치? 멘틀의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저 지형 탐사, 음향 측심법으로 음파의 왕복 시간을 통해, 그치? 뭐를 측정합니까? 수심을 측정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냈다. 수심은 2분의 1 음파의 왕복 시간 곱하기 음파의 속도.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어떨수록 길수록, 그치? 수심이 깊다. 그 다음에 해저는 수심이 약 6km 이상의 좁고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있고요. 해구가 있고, 해저 산맥인 해령. 이렇게 외워야 돼. 골짜기, 해구. 해저 산맥, 해령. 해구, 해령. 너무 중요해. 해구는 수렴용 경계, 해령은 발산용 경계, 그지? 해구는 충돌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령은 멀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판게아가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이다. 대륙이동설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지? 그 다음에 베게너가 지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단어를 뭐라고 그랬지? 해안선, 빙하, 지질, 구조, 화석이잖아, 그지? 빙하, 해안선, 지질, 구조, 화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림은 대륙이 한 덩어리였을 때 산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가장 유사한 지질 구조를 나타내는, 자, 에팔레치아가 여기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벌어져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마주보고 있는 놈이야, 누구야? 아틀라스 산맥이 되는 거지, 그지? 요놈은 아틀라스 산맥이 되는 겁니다. 자, 홈스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라고 얘기했죠? 멘틀의 대류라고 하였고, 그지? 멘틀레의 상부와 하부의 무슨 차이로? 온도 차이로 열 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멘틀 대류설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이 발산되는 부분이야, 그지? 여기에서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집니다. 땅과 땅이 벌어지면 그 사이를 뭔가 채우려고 올라오잖아, 그지? 그럼 가는 뭐가 됩니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부분은 두 놈이 서로 충돌을 하지. 네. 그러면 거기 있던 퇴적물들이 솟아올라서 산맥이 되니까 얘는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에 왕복 시간 그래프가 나오지, 그지?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하려면 뒤집어 엎으면 모양이야, 그지? 그지? 그대로 반대로, 그지? 위쪽으로 샥 엎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까 왕복 시간 8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 중에서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어디가 됩니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지점의 수심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D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6000m, 그지? 6km, 6000m. 그 다음에 수심이 3000m인 곳에서의 왕복 시간을 구하세요. 그럼 그대로 써. 3000은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1500이야, 그지? 그러면 그죠? 왕복 시간을 구하십시오. 왕복 시간이야, 그지? 왕복 시간. t라는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계산하면 4초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관측선에서 음파를 발사하였을 때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해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구. 자, 끊기가 어중간해서 그냥 계속 달리자. 한 구조론까지 일단 끝내버립시다. 자, 그러면 멘틀의 대류살. 백엔의 대류기동살. 멘틀의 대류살, 그지?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선이 나와, 그지? 해저 확장선은 밑에도 이름이 나왔듯이 사람 이름도 외우세요. 헤스라는 사람과 디츠라는 사람이야. 헤스와 디츠. 알겠죠? 헤스와 디츠. 자, 그래서 해저 확장선이 말 그대로 해저가 계속 넓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요 발산형 경계에서, 그지? 해령 안에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서, 자, 요거 꼭 외우세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에는 새로운 해양 지각 생성. 자, 요거 무지성으로 외워야 됩니다.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 멘틀 물질이 상승. 멘틀 물질이 생성하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이렇게 해양저가 생기고, 그지? 그 다음에 결국 이 땅들이 결국 어떻게 돼? 양쪽으로 가잖아, 그지? 결국 가다가 그치? 가다가 대륙하고 충돌하면 파고들면서 이제 결국 소멸이 된다 라는 이런 이론이 이제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저 확장설. 해저가 넓어진다. 자, 그래서 멘틀 물질의 상승부에는 해령이 존재하고, 열곡을 따라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양쪽으로 이동하여 해구에서 멘틀 속으로 섭입되어서 소멸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있지, 그지? 섭입되어서 소멸된다. 여기에서 이제 요 섭입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돼. 섭입은 무슨 차이에 의해서 두 판들의 무슨 차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슨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가 큰 놈이 작은 놈 밑으로 파고든다라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해저 확장설에 이제 증거들이 나오잖아, 그지? 증거들이 쭉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그지? 큰 틀을 먼저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이런 게 나오지, 그지? 고지자기라는 말이 나와. 고지자기, 그지? 고지자기. 자, 이 고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요걸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그지? 지구가 있으면 이런 자전축이 있고, 그지? 지구에서
이제 북극 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S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마그마가 그지 암석이 한 500도 이상이 되면 이 자기장이 없어. 많이? 근데 얘가 식으면서 이제 암석이 되면서 이 내부에 있던 이 자화된 자석 물질의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식으면서 그치?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서 자성을 띤 광물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란하게 배열된다는 얘기야. 그치? 맞지? 그럼 처음에는 마그마 형태였으니까 불규칙하다가 이제 얘가 암석이 될 때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나란하게 배열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돼? 지구 자기장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변한다야. 그치? 변함. 그 변화에 따라서 변했을 때 또 암석이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지자기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 지질 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사기의 흔적이야. 그죠? 그래서 탐사 기술 뭐를 이용합니까? 자력계. 그치? 이 자기장을 측정해야 되니까 자력계를 이용하여 해양의 고지자기 줄무늬를 측정한다.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있으면 자 지질 시대 동안에 그지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정자극기 고지자기 이런 줄무늬가 나와. 그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은 정자극기를 현재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대인 건 뭡니까? 현재와 반대인 거는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이제 줄무늬가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럼 원래 여기 있던 놈이 태어날 때 이 땅이 만약에 1살이었어. 그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2살, 3살, 4살 나이가 먹으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발산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멀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얘기는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어느 한 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띤 광물이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정자극기라고 얘기해요. 원래의 방향.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고 지구 자기장이 반대로 되면 해령 부분에서 고지자기 방향이 반대인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자극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자극기.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어떻다? 이제 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 보면 자, 한번 생성된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자기장의 방향이 있잖아. 그지? 얘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변해도 얘는 굳어 있으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녹아 있지 않는 이상은 한번 각인이 된 방향이 있잖아. 그지? 얘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무슨 내용이 있어. 그지? 복각 이런 거 배우고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자,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한 것도 나오네. 해양 지각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 수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하냐면 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편해.
요게 이렇게 해령으로 발산이 되고, 그지? 여기에 일단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 바닷속이야. 바닷속이야. 그러면 얘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그지? 처음 나이가 많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를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있잖아, 그지? 맞지?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보면 여기 1살, 2살, 103살, 4살, 5살, 그지? 일로 갈수록 또 나이도 어떻게 돼? 나이도 커지고 수심도 어떻게 됩니까? 수심도 커지고. 맞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던 토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결국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꺼워진다라는 얘기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여기가 이제 해령의 중심축이잖아, 그지?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서로 뭘 이룬다? 해양 지각의 나이는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나이뿐만 아니라 뭐야? 뭐 수심이나 뭐 퇴적 물의 두께 있잖아, 그지? 두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된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므로 해령에서는 해령이 있는 지점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적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 또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고 퇴적물이 쌓이는 시간이 길어져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수심이 깊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나이, 퇴적물의 두께, 세 번째는 수심. 얘들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대칭적으로 커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해양 해저 확장설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요. 자, 열곡과 이제 변환단층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지? 열곡과 변환단층. 자, 여기서 이제 변환단층과 이제 단열대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A라는 해령이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B라는 해령이 있었으면 얘들은 양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산형 경계 벌어져, 그지? 벌어져. 그러면 자, 화살표를 또 몇 개 더 그려보면 지금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면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은 위에 있는 땅과 아래에 있는 땅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잖아, 그지? 어긋나지, 그지? 이렇게 해서 생긴 단층이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확장되면 일단은 뭐야? 이 사이에서 열곡이 막 생기는 거고, 그지? 여기서 열곡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로 이렇게 변환단층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변환단층.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위입니까? 요 부위가 변환단층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여 이웃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때는 요런 지각 변동 요거 알아야 돼. 천발 지진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천발 지진.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가 한 100km 이내야, 그지? 천발 지진은 진원 깊이가 이제 10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이 천발 지진이야. 뭐 어떤 책에서는 뭐 70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 대륙적으로 길게 발달한 이제 단열대, 그지?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어느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열대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어긋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 않잖아, 그지? 지진이 거의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이제 섭입대라는 말이 나와, 그지? 섭입대. 자, 이 섭입대가 생기는 이유는 뭐야? 두 판의 무슨 차이로 말미암아? 밀도 차를 통해서, 그지? 밀도가 차이가 나서 이런 섭입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밀도가 크다고. 여기 있는 판이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서 파고들면서 여기에 이제 해구라는 놈이 생기고, 그지? 여기에 많은 이제 충돌에 의해서, 그지?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지? 이런 게 슉 올라오면 이제 화산 폭발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좀 잘 이해해도 해구 부근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요거 중요한 말이지,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 쪽에서 보면, 자, 진원의 깊이를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얘를 딱 기준으로 뒀을 때, 그지? 얘를 기준으로 뒀을 때, 여기다 빨간색으로 하자. 얘를 기준으로 딱 뒀을 때, 요 지점은 진원의 깊이가 이만큼이야, 그지? 더 깊어지잖아, 맞지? 이 내용이 이거야, 그지? 그래서 어디에서 해구 부근에서 여기가 해구잖아, 그지? 여기 해구, 여기가 해구 부근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그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양저 확장설은 어떤 또 탐사 기술이냐면 지진 관측망을 통해서. 그래서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소멸됩니다. 그지? 해구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은 일단은 결국은 소멸이 되니까 이 해양 지각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떻다? 나이가 젊다야, 그지? 아주 오래된 해양 지각은 발견이 안 돼. 왜? 결국은 소멸이 되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 해구와 페루 해구에서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섭입이 되는 겁니다. 섭입이 되는 거고, 얘는 이 방향으로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섭입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방향을 좀 알아두는 거. 자, 그래서 A에서 A'으로 갈수록 B에서 B'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A'으로 갈수록, 얘는 B에서 B'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래서 해령에서 생성되어 이동해온 밀도가 큰 판이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하여 소멸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다음 중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아닌 것은 고지작의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해양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 수심, 그 다음에 열곡과 변환단층, 그 다음에 섭입대 주변에서의 진원의 깊이 분포 차이,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이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에서 이제 요 이론들을 다 모은 거야, 그지?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그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여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판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판구조론. 자, 여기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판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 통합과학 때도 배웠어, 그지? 자, 그래서 판은 반드시 요 두 부분이야. 요거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야, 그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를 포함한 두께 얼마예요? 100km 이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판은 다른 말로 무슨 권이라고도 얘기하니?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지? 암석권. 그래서 이제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는데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자, 이 해양 지각은 그지? 해양 지각은 한 두께가 한 5에서 한 35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km 정도. 얇지, 그지? 얇고. 자, 두께는 당연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대륙 지각이고, 이게 바다 쪽에 있는 요 지각이 해양 지각이야, 그지?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멘틀의 요 상부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가 해양판, 대륙판, 여기가 해양판 이렇게 되고, 그지? 100km까지야. 밀도는 당연히 어디가 큽니까? 해양판이 더 큽니다.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고요. 자, 연역권은 100에서 400km 부분이지, 그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일어납니까? 멘틀의 대륙. 어디에서 일어난다? 연약권. 그지?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당연히 외워야겠지, 그지? 자, 대륙이동설, 멘틀의 대류설, 해저 확장설, 마지막으로 판구조론. 베게너, 홈스, 헤스와디츠. 야, 판구조론은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밀슨, 아이작, 모건, 맥켄지, 그지? 뭐 잡다구리한 이론들 다 그냥 통합해서, 그치? 그 이론을 설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냥 물 흐르듯이 진도는 나가지는데 실제로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 네가 봐도 많지?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를 풀고 좀 쉬었다 하든지 합시다. 자,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져 해양 지각이 확장되며 해양 지각이 어디에서 소멸된다는 학살. 이거 해저 확장설이지, 그지? 예, 해저 확장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어디에서? 해구에서 소멸된다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의 증거. 이제 뭐야? 뭐 고지자기, 이 용어 좀 잘 안 외워져.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보.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당연히 어떻게 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잖아, 그치? 두꺼워지고 수심이 깊다. 그 다음에 열곡과 뭐의 발견입니까? 변환 단층 발견이지, 그지? 그래서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한 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대? 섭입대, 그지?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자,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인 판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요거 무슨 이론입니까? 요거 그렇지, 판구조론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 치상부를 포함한 평균 두께가 약 100km 부분으로 암석권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뭐예요? 요게 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석권 아래 약 깊이 100에서 400km 부분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해양지 확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차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자,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 이것도 틀린 내용 없네. 해구보다 해령에서 암석의 나이가 많다. 어디야? 해구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잖아, 그지? 해령은 처음 태어나는 곳이야. 그지? 요람입니다, 요람. 자, 변환단층은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지, 그지? X.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 분포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해양지 확장선의 증거와 각 증거를 관측하는 데 이용되는 탐사 기술이야. 해저 지용도, 그지? 높낮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뭐야? 음양측심법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지? 음양측심법. 고지작의 줄무늬는 자렵게,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해양지각의 나이는 뭐로 하면 됩니까? 해양시추선. 그 다음에 섭입대 부근의 진원 깊이는 지증 관측망을 이용하면 되지, 그지? 자, 여기가 일단은 뭐예요? 여기가 이제 해령이야, 그치? 시작점이야, 시작점. 여기에서 양옆으로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열곡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어디가 됩니까? C가 되는 부분이고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는 시작점에서 제일 먼 거 아니야, 그치? A 지점이 되는 거고. 태적물의 두께가 제일 또 두꺼운 것도 멀수록, 그치? 오래 가잖아, 그치? 그러면 차곡차곡 오랫동안 쌓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섭입대 주변의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하나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진원의 깊이는 해구에서 어디 쪽으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어떻다? 작지, 그치? 당하는 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는 판이 소멸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분포는 해저가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뭐 이런 내용을 나와 있고. 자, A는 층 이름을 쓰세요. 뭐 A는 무슨 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암석권이라고도 얘기하고 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면 되고, B는 무슨 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연합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학설 가라 등장한 시간부터 쓰세요. 자,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야, 시간이 어중간해서 자료 1, 2, 3까지도 다 풀어줄게요. 끝내자, 그냥 끝내고 편안하게 쉬자. 자, 1, 2, 3, 4 금방 끝나, 근데. 자,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자, 백예너는 과거 대륙들이 가에서와 같이 한나로 모여 초원시 대륙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치, 판게아라고 얘기했지, 그치?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뤘으며 초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 나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뤘다.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 아이고, 우리 단어만 씁시다. 해안선, 그 다음에 화석, 그 다음에 지질구조, 그 다음에 빙하, 이런 게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백예너가 제안한 대륙이동설은 뭐를 그치, 뭐의 원동력이냐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지? 그 다음에 고생대마의 숫꽃산맥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형성되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판계야, 그치? 원래 그냥 같은 덩어리여서, 그치? 시작됐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각각 형성되었다 아니지. 처음에는 같은 곳이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번성하였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 고생대말 빙하의 퇴적층이 분포하는 대륙들은 가시기에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판게아 시기야, 가시기가. 대륙이 갈라져 이동할 때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치, 원래 남극 대륙에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북상을 해버린 거야. 그치?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아이고, 또 요거를 좀 봐야 되네요. A예요. 자, 지금 음파 평균 속도 나와 있고, 그냥 왕복 시간을 쭉 봤는데 5.5, 5.2, 4.8, 4.2 조금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EI 같은 경우는 5.6에다가 9.4 확 내려갔고 6.2 내려가고 5.7 좀 내려가고 5.6 이런 거야. 그지? 푹 내려가는 아까 숫자 8 이상인 부분을 뭐라고 그랬지? 그지? 그게 있으면 해구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A에서 A 해역에서 A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수심이 그치 깊어진다. B1에서 B2로 가면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그치 깊어지고 B2에서 B6로 가면 수심이 얕아진다. 이건 뭐 그냥 자료 보고 해석하라는 내용이야. 그 다음 B행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을 쓰시오. B2가 되고, 그지? B2가 되고, 이거 B 값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이 9.4 곱하기 1500. 요거를 하면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냐면 70502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 해역과 B 해역 중에 해령이 존재하는 지점은 뭐가 됩니까? 그치. A와 B 해역 중에서 해령이 존재하는 지점은 해령은 제일 쏙 들어간 부분이야. 해령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치, 골짜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령이야. 이 부분이 해령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일 숫자가 작은 지점이 A4가 되네. 그치? A4. 그 다음에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은 쉽게 찾을 수 있지. B2가 됩니다. B2. 자, 그 다음에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맞고, 평균 수심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얕지, 그지? B 해역은 해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해역에서 해저면의 기울기는 B1, 해구가 있는 구간이 제일 가파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B2에서 이제 해구가 생기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B 해역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은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판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일단은 해구에 가까워지면 나이가 많은 거야, 그치? 네. 맞지, 그치? 그러면 A 해역이 젊은 거야.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가 아니고 적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지작의 줄무늬야, 그치? 요거 해석할 때 여기에서 일단은 태어납니다. 그러면 뭐 1살, 2살, 3살, 4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정자긋기, 역자긋기 이걸 좀 알아두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1번에 해령이 있는 지점은 당연히 B라는 지점이고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의 줄무늬의 분포로 특징을 쓰시오. 어떤 겁니까?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와 나 지점에서 다음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부등호로 쓰시오. 아까 해양지각의 나이는 자 이거 해석할 때 나이를 보면 이렇게 하면 돼. 대칭이잖아 그지? 얘 1, 1 그지? 2, 2 여기 3, 3 여기 4, 4야 그지? 얘가 5, 5잖아 그지? 얘는 6, 6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있는 건 4살 얘는 몇 살? 6살 그지? 이제 원래 4살은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죠?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나가 크고 태적물의 두께는 당연히 또 나가 더 크겠지 그지? 또 오래됐으니까 수심도 나가 더 크다. 가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 지구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입니다. 지금 뭡니까? 어디에서? 현재가 B잖아 그지? B는 시커먼색인데 가는 밝은색이니까 반대다. 맞지? 그렇지. 현재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사이는 건 점점 멀어집니다. 맞지? A에서는 해양지각이 소멸이 되겠지. 처음 가운데 중심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야. 결국 이 끝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해구가 형성되면서 소멸이 될 거 아니야. 얘도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와 충돌할 거 아니야. 그지? 소멸이 되고 여기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A에서 B야 그지? A에서 B니까 거꾸로니까 어떻다? 얇다. 틀렸네. 방향 잘 보세요. C의 해양 지각은 B에서 이동한 것이다. 뭐 틀림은 없네. 해양 지각의 지열은 B가 A보다 높다. 당연히 지열은 지금 이 밑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딱 시작되는 지점에서 지열 땅의 열이 제일 높잖아 그지?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지? 됐나요? 자 이것만 끝내고 그냥 마치자 그냥 이제 쉬지도 않고 왔으니까. 자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하석들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설, 멘틀레드리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대륙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대류로 이동하여 멘틀대류 상승부에서 대륙이 갈라집니다. 멘틀대류로 했으니까 멘틀의 대류설이네. 나가 되겠네 그지? 현재 분리되고 있는 대륙들은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서야. 판기야 이거 뭡니까?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이네. 가 백에너. 그 다음에 해령 아래 멘틀대류의 상승류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해령부터 점차 멀어진다. 해양저 확장설이지 그지? 다의 증거가 아닌 것은 빙하의 흔적은 뭐야? 백에너지. 대륙이동설. 나머지는 됐고요. 가에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지? 맞고 나는 해양저 확장설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까? 나. 멘틀레드리설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틀렸네. 다에서 음양칩수법은 큰 영향을 미쳤다. 맞지 그지? 다에서 그지?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다에 따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 최하층의 나이는 많아지겠지 그지?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니? 아니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뭐 실제로 정말 제대로 성적 올리고 싶으면 이 개념 다 외워라 지금 이제 한 주간에 그지? 그리고 한두 시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금방 돼. 그래서 23초까지 숙제를 내줄 겁니다.